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베이징을 방문한 외국 선수들의 증언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도쿄 하계올림픽과 같이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도 엉망인 올림픽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음식 문제가 터져 나왔습니다. 베이징 올림픽 패러디 포스터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위구르, 티벳, 홍콩, 코로나, CCTV 등 중국의 처참한 상황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고 이런 나라에서 올림픽이 열리니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보시는 사진은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 시상식 도우미 복장입니다. 이 사진은 베이징 동계올림픽 시상식 도우미 복장입니다. 사진을 같이 비교해 보겠습니다. 왼쪽이 베이징 올림픽 복장이고 오른쪽이 평창 올림픽 복장입니다. 베이징 복장은 평창 복장의 열화 버전을 보는 듯합니다. 중국의 창작이란 행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올림픽을 준비하는 중국 지하철 노선도입니다. 중국은 지하철역의 영문 표기를 영어가 아닌 중국식 발음인 병음으로 교체했습니다. 2008년 베이징 하계올림픽 당시 도로 표지판까지 영어 표기한 모습과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중국은 영어 교육을 등한시하고 외국인을 혐오하는 일본과 같은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만으로도 중국 여행이 위험할 수 있는데 진짜 위험은 따로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국내 인터넷만이 아니라 해외 인터넷까지 감시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 1일 기사에서 2020년 초부터 진행된 중국 정부의 프로젝트와 관련된 공문서와 기업 문건 등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중국은 온라인 감시 프로그램인 여론 분석 소프트웨어를 통해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서방의 소셜미디어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정보를 유포하는 사람들을 추적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국영 매체가 해외 언론인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기 위해 트위터와 페이스북 게시물을 수집하는 소프트웨어를 32만 달러, 하나 약 3억 8천만 원에 구입했고 공안도 홍콩과 대만 관련 서방 사용자의 채팅 내역을 분석하는 프로그램을 21만 6천 달러, 하나 약 2억 5천 7백만 원에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표적 인사들이 중국에 위협이 되는 보도를 하거나 정보를 유포할 때 자동으로 경보를 발송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중국제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중국 어플을 설치하는 순간 중국의 검열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SNS까지 중국의 감시를 당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이러한 행동은 올림픽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PC 반입은 위험, 여러 NOC가 중국 정부의 감시를 경계,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사이버 보안 논란이 터졌습니다. 영국과 네덜란드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올림픽 대표팀에게 개인 휴대전화를 가져가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스파이웨어를 설치해 개인정보를 빼가거나 추후 활동을 추적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영국 올림픽위원회는 출전 선수들과 코치들에게 임시 휴대폰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네덜란드 올림픽위원회는 휴대전화는 물론 임시 노트북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 네덜란드 중국 대사관은 전혀 근거가 없는 일이라며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일본 언론에서는 중국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자민당의 아오야마 시게르 의원의 말을 빌어 중국에 스마트폰 등을 반입할 때는 현지에서 처분할 수 있는 일회용 기기를 가지고 가야 한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일본 선수나 관계자도 실천해야 한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기사 댓글에는 경험자라는 사람의 댓글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경험자입니다. 천안문 광장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무섭게 생긴 공안이 달려와 갑자기 카메라를 빼앗아 그 자리에서 사진 체크를 당했습니다. 위험한 사진은 없어서 카메라는 돌려받았는데 그래도 그 몇 분간은 공포였습니다. 베이징 올림픽을 통해서 공포를 경험하는 것은 일본 기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직전에 지금 기자들이 무서워하는 검은 소문, 기자를 상대로 중국이 좋지 않은 일을 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보수계 언론의 기자들은 자신들이 중국의 타겟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중국은 2014년
반스파이법을 시행해 외국인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파이 혐의로 구속된 일본인은 15명이나 됩니다. 기사에서는 중국에서 갑자기 구속당한 외국인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은 한국 기자들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현재 중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에 목숨을 걸고 들어가는 것은 올림픽을 준비하는 선수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베이징 올림픽, 실수로 코로나 양성으로 판명된 독일 선수의 중국 공포 체험. 이미 중국의 올림픽을 경험한 선수들이 있습니다. 지난 11월 베이징에서 루지 월드컵이 개최됐습니다. 이 경기는 베이징 올림픽의 사전 테스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대회였습니다. 경기에 참가한 선수들은 14일간 호텔방에 격리당했고 연습 시간에만 방을 나갈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올림픽 금메달 4관왕인 독일의 토비아스 벤들은 대회 중 PCR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고 이후 지옥을 경험했다고 토로했습니다. 벤들은 그날 경기장에 있었는데 중국 관계자들은 그를 갑자기 구급차에 태워 150km의 속도로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는 레이싱 슈트와 헬멧까지 착용한 상태에서 이송당했습니다. 이후 벤들의 동의도 없이 갑작스레 체열이 진행됐고 격리형 호텔로 이동됐습니다. 벤들은 호텔은 더럽고 바닥에 파리나 벌레 시체가 뒹굴고 있었고 바퀴벌레가 많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방은 춥고 욕실도 더러웠으며 물조차도 잘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다행히 이후 실시된 2차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검사에서도 꾸준히 음성이 나와 양성 결과는 완전히 실수였다고 독일 봅슬레이 연맹은 발표했습니다. 벤들은 호텔에서 격리당하면서 훈련도 제대로 할 수 없어 방 안에서 훈련했다며 그 모습을 SNS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올림픽을 위해 중국에 입국한 모든 선수들은 이런 대우를 받게 될 것입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중국산 고기 먹지 말라. 독일 반도핑 기구 베이징 올림픽 선수에게 권고. 중국산 고기를 먹는 선수는 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독일 반도핑 기구가 자국 선수들에게 중국산 육류 섭취를 피하고 대체 식품을 알아보라고 강조했고 세계 반도핑 기구 역시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권고했습니다. 중국산 고기에 금지 약물 성분인 스테로이드 클렌부테롤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스테로이드 클렌부테롤은 돼지와 송아지를 살찌우기 위해 사용됩니다. 스테로이드 클렌부테롤은 주로 중국과 멕시코에 거주하거나 두 나라를 방문한 선수들이 섭취한 육류에서 자주 발견돼 왔습니다. 이 때문에 약물 검사 기관은 오래전부터 이를 문제로 지적해왔습니다. 한마디로 중국 음식 잘못 먹었다가는 올림픽 출전은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보시는 사진은 제가 10년 전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 먹은 도시락입니다. 소고기와 채소를 볶은 음식인데 이 음식에도 스테로이드 클렌부테롤이 들어갔을 생각을 하면 10년이 지났음에도 몸이 이상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올림픽 기간 중 중국 조직위는 이런 중국산 식품을 준비할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모든 선수는 문제의 약물이 들어간 음식을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중국의 식품 불안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합니다. 과연 이런 중국 식품을 올림픽 기간 중 선수들이 맘 놓고 먹어도 될지는 의문입니다. 지난 도쿄올림픽 당시 우리 선수들은 방사능 위험에 일본 조직위가 준비한 밥을 먹지 않고 따로 준비한 안전한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당시 일본 식품의 위험 때문에 따로 도시락을 준비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했습니다. 그런데 베이징 동계올림픽에는 모든 나라가 도시락을 준비해야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